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최우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희석입니다. 여러분들 그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이 사람이 대통령 관저를 정하는데 소위 뭐 천공? 네. 천공 이 사람이 개입을 했다, 네. 관여를 했다 이런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의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든다. 이런 취지의 기사를 월간조선 뉴스룸에 주말에 올렸습니다. 네. 이제 최우석 기자하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그 이른바 천공사저 선정 개입 의혹이에요. 그 네. 의혹을 거의 제일 처음에 제기한 게 이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인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책이 있어요. 뭐 자기 책 내지 않습니까? 책에다가 관저 이전 결정에 앞서 천공이 김용현 경호처장, 인수위 고위 관계자 등과 육군 참모총장 공간 일대를 둘러봤다. 이렇게 네. 책에 쓴 겁니다. 근데 이제 김용현 경호처장이랑 인수위 고위 관계자가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았어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는데 뭘 밝히라는 거냐. 그러니까요.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네. 지금 대통령실은. 그럼 천공이 누구냐면 수염이 이렇게 길어갖고 뭐 그분 도사처럼 생긴 분. 근데 요거하고 좀 다른 얘기긴 네, 한데 네. 일단 이 천공이라는 사람 본명이 지금 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 관저를 정하는데 네. 개입을 했다? 일종의 자문을 했다? 고 했을 때 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는지 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공격인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이 손바닥.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불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법이 아니죠. 아닌데 마치 이제 뭐 사이비 종교, 이게 샤머니즘. 뭐 무속 네, 이런 거에 네. 빠졌다는 식으로 이렇게 그렇죠. 몰아가기 몰아가려고. 네. 하나의 도구가 바로 천공이었고. 그렇죠. 근데 그런 아마 취지에서 이런 거를 제기하지 않았을까. 아, 그렇죠. 충분히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네. 진짜 그 의심이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사람이 책을 썼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이 사람이 2020년 네. 21대 총선 당시에 네. 제주도 그쪽에서 네, 맞아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네. 출마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했다가 경선에서 경선에서 졌어요. 오영훈 네. 의원한테 아마 경선에서 이제 졌어요. 낙선을 했는데 네. 어쨌든 이 사람은 정치적인 이런 목표, 그쵸. 목적을 분명히 갖고 있고 네. 그리고 왜 이 시점에서 책을 냈을까라고 그렇죠. 그냥 생각을 해보면 제 추측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알리고 싶어 할 거고 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찍어줄 만한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일 텐데 네. 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한테 뭔가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싶다 이런 취지에서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소위 의혹 제기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이건 순전히 저만의 생각이고 맞습니다. 사실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나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박희석 기자와 같은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부승찬이라는 사람에 네, 대해서 네.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정치 입후보자, 네, 희망자, 네, 네. 그러니까 정치 지망생, 그렇죠. 정치 지망생. 흔히 하는 행태가 이런 행태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천공 의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천공 관저 의혹, 이거를 제기한 부승찬 전 대변인이 이진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선 캠프 네. 제주 지역 관리자인 것으로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제 문건이 있는데, 네. 이제 이 문건은 참고로 김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김용, 이재명 지금 최측근.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용이나 정진상 정도는 돼야 최측근 아니냐 이렇게 했던 그렇죠. 그 김용. 네. 그 사람의 그러니까 머물렀던 곳으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입수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건 이름이 또 대비라고 되게 적혀 있어요. 또 중요한 것 같지는 않은데, 노동본부 조직 구성 및 활동 계획안이라고 그 계획안 중에 지역 조직 현황 내에 권역별 현황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역별 현황 서울, 경기, 뭐 광주 뭐 이렇게 쫙 있는데 그 항목을 보면 그 부승찬 전 대변인이 제주 지역 담당이 5명이더라고요. 그중 1명이 부승찬 전 대변인이었습니다. 근데 동명이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부씨가 많지가 않아요. 제주도엔 또 부씨가 많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제주도를 잘 모르는데 어쨌든 부승찬이라는 이름이 좀 저는 특이하다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 부승찬 전 대변인이 제주도 출신인데다가 이제 문건에 이제 이렇게 부승찬 그러니까 뒤에 직책이 써 있지 않아서 동명이인일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정보기관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부승찬 전 대변인이 맞다. 그리고 부승찬 전 대변인이 맞기 때문에 뭐 저한테 그 기사가 올라온 지 뭐 이틀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아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문건을 보면은 네. 이 제주 지역 담당자 네. 5명 중에 한 한 명. 명이 부승찬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고 네. 이 부승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네. 이 부승찬이 천공
네. 관저 개입 의혹을 네. 제기했던 부승찬이다. 네, 맞습니다. 이거란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 제주 지역 담당 5명이 나온 걸 보니까 제주가 네. 원래 옛날에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네네네. 근데 제주시가 인구가 단연 많으니까 네. 아마 제주시 담당을 2명으로 놔두고 어. 나머지 옛날 북제주, 남제주, 그다음에 서귀포 서귀포. 이렇게 했던 모양인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노동본부라는 게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시 대선 준비를 할 때 어떤 일종의 캠프 네, 그렇죠. 역할을 그렇죠,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캠프가 있지 않습니까? 캠프가 네. 있는데 캠프 산하에 캠프 산하에 네네네네. 노동본부. 네, 노동본부. 네, 노동본부에서 이제 만든 건데 네. 이제 뭐 이제 이 문건이 2021년 6월 17일 날 만들어졌습니다. 네. 만들어졌는데 뭐 이 문건 내용도 뭐 황당한 내용이 많아요. 뭐 이제 한국노총의 누구, 뭐 민주노총의 누구,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어느 세력을 섭외해야 되고 그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전현직 관련자들이 뭐 지지하는 사람이 누구고 뭐 이런 걸 좀 뽑아놨는데 아무래도 자기네들 이제 지지 세력을 뽑아놓다 보니까 이 권역별 현황에 각 그 전국 그 17개 시도의 담당자들 명단도 이렇게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네네. 궁금한 거는 네. 이 사람의 제가 이력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네네. 이 사람이 이 천공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관저를 선정하는데 개입을 했다. 네. 와서 둘러봤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이 사람이 국방부 대변인 노릇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2022년 4월 그쯤? 네, 5월 2020년 4월까지로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네. 이때까지 국방부 대변인이었는데 네. 제가 이 사람이 그러면 국방부 대변인은 언제부터 했느냐 지금 찾아봤더니 네. 2020년 네, 맞아요. 12월부터 국방부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국방부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은 공무원입니다. 그렇죠. 공무원이죠. 국가기관의 공무원. 네. 그러니까 줄여서 국가공무원.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국가공무원이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준비하는 이재명 캠프에 네. 그 이름을 올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2021년 6월 17일이면 최소한 이 문건이 만들어졌을 당시에 부승찬 전 대변인은 국방부 대변인 신분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박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주겠지만 이게 무슨 헌법이라든지 이제 공직선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쪽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죠. 자, 이제 이게 부승찬이라는 특정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네. 만약에 국가 공무원이 네네네네. 공무원직에 있으면서 네. 이런 행위를 했다. 만약에 정말 어떤 특정 대선 후보 또는 대선에 나가려고 하는 준비하는 자 또는 그런 준비를 명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네. 우리 국민 누구나 대다수가 저 사람은 다음 선거 공직선거에 나올 것이라고 네. 이렇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사람의 선거, 네. 운동, 조직에 가담을 했다. 네. 그럴 경우에는 헌법 위반이고 네. 공직선거법 위반이고 국가공무원법 위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공무원이 공직선거 관련 정치 개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거는 헌법 제7조 2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네. 이 헌법 조항을 어긴 겁니다. 헌법을 위반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승찬이라는 사람이 국방부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대선에 출마하려고 했던 그리고 우리 국민 누구나 다 저 사람은 대선에 나올 것이라고 판단했던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지원한 조직에 이름을 올렸다면 네. 이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명령하는 헌법을 위반했다. 이런 얘기가 되고 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하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거는 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네. 그다음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키거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직선거를 얘기한 거지 이번에 국민의힘 경선 그거는 이거 하등 아무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했다는 사람도 법을 모르니까 안철수 뭐 유승민 다 포함해서 네.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런 소리를 당 대표 경선은 헌법을 우둔할 주제가 아닙니다. 근데 뭐 마치 지네들이 뭘 안다는 듯이. 근데 그 사람들은 웃긴 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을 공격하기 전에 이 부승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뭐 제 기사가 그렇게 파괴력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유승민 씨는 이재명 대표가 기소됐을 때도 별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 공무원이 특정 네.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당이란 건 뭡니까? 공직선거에서 자기 당 후보를 최종적으로는 당선시키고 그걸 네. 통해서 권력을 그렇죠. 얻기를 바라는 그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그와 관련된 활동을 하거나 특정 후보를 당선 또는 낙선을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네.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헌법 위반이다.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근무해야 할 책임을 다하는 특수한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 공공성, 공정성, 성실성, 중립성을 위배하고 네. 그런 활동을 했다. 그러면 이거는 아주 비판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안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제9조 공무원의 중립 의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1항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국가공무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 금지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86조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무원은 절대로 이런 어떤 공직선거에 관여를 하면 안 된다 그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위반 제65조 정치운동의 금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가입할 그리고 수 없죠. 4항 이거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네. 그래서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이 바로 그 대통령령인데 네. 이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제27조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얘기합니다.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그 중에 3호가 이겁니다. 네.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네. 그렇기 때문에 대선을 준비하는 이재명 캠프, 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캠프에 네. 국가 공무원이 거기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면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그렇죠. 경우에는 당선하기 위한 목적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이거는 부승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부승찬이 아니라도 그 어떤 공무원이라도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인 책임까지 감수해야 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부승찬 전 대변인이 처음에 이제 책을 내고 아주 막 당당하게 책 내용을 공개하면서 천공사저 선정 개입 의혹을 제기했을 때, 이렇게까지 되게 뭔가 믿는 게 있나? 근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런 얘기 한 적 다 없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활동한 인사가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의 신뢰성에 엄청난 금이 갈 수 있는 이 청구 의혹을 일부러 제기했을 수도 있다.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거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마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공군 소령 출신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군소련 출신에. 공군 소령 출신이고 국방부 장관 무슨 보좌관? 네, 그러니까 그 정의당 김종대 의원 보좌관을 네. 하고 그 이후에 국방부 장관 보좌관을 그때 했죠. 정경두 때인가 그러면? 저는 그거는 네. 네. 왜냐면 정경두가 저 공군 출신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의 어떤 정치 경력이 일천해서 그런지 몰라도 네. 뭐랄까 상당히 좀 미숙함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요 기사, 이 월간조선, 이 방송도 많이 봐주시고, 이제 월간조선의 기사도 올라와 있으니까 좀 많이 클릭을 해주셔서, 이걸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네이버에 검색을 해야지 나오는 프로그램이라, 이게 확 알려지지가 않아서 좀 좋은 내용 같은 것도 잘 안 알려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